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녁 시간이 풍성하네요. 네. 자, 육식갑자 일주론. 오늘은 27강하고 28강 할 차례예요. 오늘 27강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이제 IT 시대가 점점 발달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생각 중인 게 지금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줌 강의를 같이 겸용을 해서 그 요즘 보니까 좀 첨단 학원에서 오프라인 현장 수업하고 줌 수업을 같이 겸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줌 수업된 내용을 그대로 녹화해서 만약에 수업을 못 들어온 사람들은 또 그거를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럼 오프라인에 온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온 장점이 있고,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현장에 못 오는 지방 분들이나 그날 사정이 있는 분들은 뭐 온라인 시간은 줌 수업으로 같은 시간에 참석을 하면,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달 정도 후, 한 6월 중순이나 7월 정도부터 수업부터는 줌 수업을 좀 도입할, 한 6월 수업 정도부터는 줌 수업을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오시는 분은 오셔 듣고, 아니면 줌으로 접속하시는 분은 줌으로 접속하고, 뭐 줌으로 질문하면 줌으로 물어보고, 이런 형태로 이제 겸용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27강 경인일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인일주하고 요 다음 강의 신묘일주를 할 텐데, 이 경인신묘는 특징들이 매우 유사점이 많아서 이게 양간이냐 음간이냐의 차이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2운성도 절지고, 십성도 편재이고, 전체적인 구조도 금극목으로 되어 있어서 유사한 점들이 많아서 뭐 그 중복되는 설명들은 넘어가고 사주풀이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한 6, 7년 정도를 저녁에 실전사주를 풀다가 지금 한 반년 정도 육식갑자 일주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뭐라고 표현할까? 아직도 좀 몸에 안 익어. 뭔가 나는 그 사주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사주를 이렇게 진지하게 푸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좀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론 시간은 그 프린터로 대체를 하고, 좀 이론은 조금 시간을 줄이고 요 사주 푸는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강 경인일주입니다. 경인일주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호신쌤 특징이 비유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비유가 나오는데, 가끔 액션 영화에 보면은 그 되게 무서운 마피아 조직에 경찰이 이렇게 마피아 조직에 잠입을 해서 들어갔더니, 보니까 그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 무슨 우락부락하게 생긴 무슨 남자인 줄 알았더니 뭐 여리여리하게 섹시하게 생긴 여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두목이야. 좀 안 어울리죠. 몸뚱이는 범죄 막 여기 문신색인 막 덩치남들이 막 이러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은 여자야. 뭔가 이런 느낌. 이게 경인이나 신묘의 물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금이가 인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경금이가 다스리는 인나라야. 그러니까 간목이 다스리는 인나라가 아니라 인목이 다스리는 인나야. 인나라. 그러니까 호신생 같은 경우 갑인일주란 말입니다. 위도 갑, 아래도 나무, 뭐 이런 형태인데, 얘는 위는 금인데 아래는 나무. 그러면 얘는 성분이 목입니까? 금입니까? 그러면 목과 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인이 세운 고구려 나라, 또는 고구려 백성들의 대표가 고구려인, 뭐 이런 게 이제 갑인이나 을묘 같은 건데, 이거는 마치 그 대조영이 세운 발해 있죠. 그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지도층은 고구려인, 백성들의 대다수는 말갈 여진족, 뭐 이런 형태. 근데 고구려하고 말갈 여진족은 늘상 뭐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애들이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얘가 상위층, 얘가 백성. 뭐가 고양이가 키우는 쥐나라, 쥐들이 세운 고양이 왕, 또는 고양이 나라의 쥐왕.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두 개는 서로 좀 반대 기운이나 상극 관계인데 반대 기운에서 세웠다? 뭐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정치에 비유하자면 마치 그
그 빨갱이를 때려잡자 해가지고 반공을 외치고 있는 단체의 대장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뭐 이런 것 같은. 예전에 뭐 강남 지역 국회의원이 아마 북에서 이렇게 오신 그 분이시죠? 그 북한 그 외교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곳인데 그 보수적인 데서 적대시하던 곳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도자나 리더를 세워서 그 밑에서 모이고 있는 거. 뭐 그런 느낌? 그 환경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평화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 약간 이런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이 경인과 신묘, 사실 이제 이런 거 비슷해. 이모도 그렇고, 계사도 그렇고, 위아래가 서로 그 금목상쟁이나 수화상쟁인데, 머리는 수인데 몸통은 화. 뭐 반대로 머리는 화인데 몸통은 수. 이런 계통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잘 쓰면 목의 마음을 이해하는 금이 될 수도 있고, 못 쓰면 목을 전혀 모르는 작자가 금을 맡았다, 뭐 대장을 맡았다. 꼭 무슨 느낌일까? 전혀 인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인권위원장,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느낌 있죠. 영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영화를 다 없애버릴 거야 하는데 무슨 영화진흥위원장, 뭐 이런 거 맡고 계시는, 이런 식으로 풀리면 이제 이게 안 좋게 풀리는 거고, 그렇죠? 뭐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고양이 보호협회 대표, 뭐 이런 거 맡고 이상하죠. 잘 풀리면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그 지금 마초들의 어떤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야, 깡패짓 좀 그만하고 너희들도 서해 좀 해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들도 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 뭐라고 표현할까? 가끔 액션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 두목이 자기 딸을 뭐 엄청 이뻐한다든가, 뭐 새가 다치니까 뭐 불쌍해라 하면서 치료를 해준다든가, 그러면서 막 사람은 죽인다든가, 약간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경인일주나 신묘일주의 간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사주 전체를 놓고 보려면 8글자를 모두 같이 놓고 봤을 때 이제 경인일주의 어떤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 간지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해요. 이 경인일주 간지는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성도 어떤 재성이냐면 막 새로 자라나는 재성. 근데 오행 특성상 이 목은 중년을 상징을 하죠. 목은 중후한, 안정된, 어느 정도 자란, 미래 가능성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프로필,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형태고, 인목은 가능성, 뭔가 새로운, 뭐라고 말할까? 마치 회사의 중년 간부가 야, 우리 새로운 신인 아이돌을 한번 키워볼까? 자네가 좀 신인 아이들 좀 맡게.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일지가 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인일주의 특징은 그 재성록왕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운성상 재성록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간으로 재성이 올 때, 그럼 재성이면 갑아님 을이겠죠. 천간에 재성, 갑이나 을이 오게 되면 경인일주는 얘네들을 무조건 걸록지나 제왕지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록왕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사주 원국에 천간에 갑을이 없어도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어차피 대운에서는 한번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인일주는 만약에 천간 재성이라는 거는 뭔가를 경영하고 드러내고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한 줄 요약해서 경영 능력이 있고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데, 천간에 내가 뭔가 다루거나 관리할 대상이 있으면 이 경금이 무자비하게 갑이나 을을 갖다가 막 그거 부셔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목의 기반을 가지고 요 갑목이나 을목을 강하게 키워준다 같은 거예요. 가끔 어른들 있는 집에 4살, 5살짜리 꼬맹이가 이렇게 집으로 놀러를 왔어. 근데 그 집에 무슨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4살짜리 꼬맹이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보니까 어머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러더니 고양이를 탑석 껴고 그냥 우와 고양이가 너무 예뻐, 고양이가 예뻐 딱 던진단 말이지. 그게 이제 본인은 이쁘다고 하는 건데 고양이는 죽을 맛이잖아. 그런 게 이게 이제 자칫하면 경신이 가부를 막 후드려 팰 때, 이 뿌리가 없는 거를 후드려 팰 때 하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경인이 가부를 받다는 것은 마치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제가 다 키워주고 있어요, 길러주고 있어요 하는데 내 앞에 지금 강아지 고양이가 온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인일주는 천간의 가부를 만나게 되면 매우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 그래서 일단 경인일주 특징 자체가 재성, 경영, 관리 능력이 다소 탁월하여 그런 분야의 일을 할 경우에 잘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나머지 다른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경인하고 사촌지간인 글자가 있는데 경인하고 사촌이 경진입니다. 그러니까 경인묘진. 근데 이제 경인묘진. 근데 묘는 없으니까 인진이죠. 지지에 모두 재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서 경인일주나 경진일주가 천간의 갑을목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다루고 관리하는 재성들, 내가 기르고 키우고 다루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든든하게 키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재성이라는 거를 단순히 돈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내가 다루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게 다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축구 코치, 그 축구 코치가 지금 다루고 관리하는, 야 오른쪽으로 뛰어, 너 왼쪽으로 뛰어, 야 너 빨리 물 떠와, 너 미드필더 앞으로. 얘네도 재성이에요. 얘네도 재성. 물론 걔네들 먹이고 재우고 뭐 이쁘해주고 하면 그것도 식상 겸 재성 뭐 되겠지만 그것도 재성이야. 그러면은 뭔가 천간의 재성들을 잘 자라, 이게 이제 목이라는 거는 뭐 자라고 성장하니까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르고 내일 모습 다르고 할라질 그런 건데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단단하게 기르고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금. 그러니까 목이 금. 근데 이제 경인의 모습은 좀 희한하게도 뭐 축구 선수 출신 감독이 축구단을 기르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가 전혀 아닌 무슨 뭐 소프트웨어 공학과 교수인데 축구 선수를 잘 키우고 있는 약간 뭐 이런 듯한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인일주나 경진일주가 천간에 허공에 떠 있는 갑을목들을 보면은 매우 잘 키울 수 있죠. 특히 이 경인일주가 만약에 을유월주의 경인일주다. 그러면 을유 또는 갑신월이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갑신절, 을유절, 천간에 있는 갑이나 을이 절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만나게 되면 걸록이나 장생을 받는 록이나 왕을 받게 되는 형태니까 위기에 처한 갑목을 막 살려주는 사람. 동네에 죽어가는 고양이를 데려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축구 꿈나무들이 내 밑으로 와서 내가 코치를 해주게 되니까 걔네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더라. 남이 하다가 말아먹은 사업 내가 인수해서 관리를 했더니 썩 운영이 잘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형태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샘플 사주에서 갑신일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에 이 사주를 한번 봐요. 경인일주인데 남자분입니다. 갑진년, 무진월, 경인일, 정축시. 남자분이고 갑진년생이니까 지금 환갑이 지금 좀 지나셨죠. 이 사주를 볼 때는 이제 50대 중반인 50대 초중반이셨던 분인데 이제는 환갑이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요. 사주적으로 보면은 격국으로는 무슨 격국일까? 월지에서 천간으로 올라가는 것이 격국인데 이 사주의 사회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선 일단 테마가 뭔지를 알려면 격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요. 격 찾는 건 쉬우니까. 그러면 진토의 본기인 무토도 올라왔고 진중을목이 갑목으로 살짝 삐껴서도 올라왔으니까 이 두 개가 다 이 사주의 테마네요. 그러면 편인하고 편제가 다 올라왔으니까 편인격이기도 하고 편제격이기도 하고 이렇게 격이 여러 개인 걸 겸격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이것저것 겸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두 개를 합치는 십성 용어를 펼치면은 편인이 편제하고 맞닿아 있으면 이게 십성 용어로는 편인재화가 되는 거예요. 편인을 재화했다, 잘 이끌었다. 재화라는 말은 약간 뭐 숙성 같은 거죠. 뭐 이 음식이 숙성이 되니 더욱 맛있더라. 그래서 보통 재화라는 표현은 되게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흉신을 재화하게 되면 기신보다 더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편인을 편제로 재화하니까 이 기본적으로 편인 재화격입니다. 근데 이 편인 재화는 인성을 좋게 바꾸다. 편인을 좋게 바꾸다. 그러면 편인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따라 이게 전부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가치가 저평가된 문서면 가치를 고평가로 바꾸다. 또는 알쏭달쏭한 아이디어나 알쏭달쏭한 노하우나 뭔가 현실감 떨어지는 이론이나 원리, 아직 뭐 비현실적인 학문, 또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고 돈이 안 되는 특수 분야의 뭐 학문이나 자격,
이게 재성을 만나게 되면은 현실성을 갖게 되다. 그 다음에 편의는 또 지식정보 콘텐츠들도 될 수 있죠. 그것도 요즘에는 다 인성으로 보죠. 지식정보 콘텐츠가 재성을 만나면 재성의 뿅망치를 때리면 얘가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다. 그럼 지식정보 콘텐츠가 곧장 돈으로 바뀌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편인재화는 뭐 나쁘게 해석될 게 그닥 없는 거예요. 다만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이게 뭐 경제적 문제로 벌어지느냐 아니면 일종의 의식개혁적 또는 계몽적, 우리나라 한 반년 동안 계몽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이 계몽이 뭐예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일깨우는 게 계몽이죠. 국어사전 제가 좀 헷갈렸어요. 요즘에 그 계몽이 왜 뭐지? 자, 이거 무진이 편인인데 이 편인을 간목으로 계몽하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마치 그 사람들을 일깨우는 어떤 정치사회 운동가도 될 수 있고 또는 어리석은 농업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새로운 교육을 펼쳐서 농촌을 잘 먹고 살게끔 하는 어떤 계몽운동, 현대화 운동, 뭐 조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뭐 이런 식으로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일종의 농촌 개발운동이나 재활운동이죠. 그래서 편인재화는 낡은 것을 새로운 걸로 바꾸고 가치가 떨어진 것을 가치가 높게 만들고 아리까리 이리저리 방향을 못 잡던 생각이나 방향이나 학문을 이거를 바른 방향으로 현실 자각을 시켜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사주가 교육자, 뭐 아이디어, 교육 사업가, 아니면 뭐 계몽가, 정치가, 뭐 환경운동가, 뭐 농촌운동가, 뭐 재개발 사업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저하고 상담했던 이분은 하시는 주전공이 뭐냐면 남이 하다 망한 사업 인수해서 재살려가지고 수익 내서 팔고 털고 나와서 또 남이 하다 망한 사업 아주 거저 싸게 인수를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뭐였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탁탁탁탁 잡아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사업 다시 살아나겠네. 그래서 이분이 죽은 사업 다시 살려서 부자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주로 문서하고 재성적인 요소가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건물 같은 거 짓다 보면은 그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건물 짓다 돈 떨어져가지고 건물이 유치권 걸리고 공사가 중단이 됐어. 그러면 이제 초기에 투자한 사람은 그거 다 망한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5분의 1, 10분의 1로 경매 넘어오면은 그거를 경매로 털고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돈을 좀 집어넣어. 그래서 완성을 시켜서 뭐 호텔을 완성을 시키든 리조트를 완성을 시키든 시설을 완성을 시키고 건물을 완성을 시키면 거기서 입주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 가다 퍼진 차 거기다 기름 좀 집어넣고 목적지에 달성을 가게 하다. 그래서 이분은 편인 그 재화 관련된 죽은 사업, 남이 하다가 망한 사업들을 인수해가지고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되팔고 다시 또 남이 하다가 장사가 안 되거나 저렴하게 나온 죽은 문서들을 잡아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파는 형태의 일로 돈을 버시는 아주 탁월한 편인 재화의 사주를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경인일주가 그래서 이 재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요 뒤에 정축이라는 게 있는데 정축은 뒤에 정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확고한 가치 기준, 이제 보통 평관은 좀 특이한, 스페셜한 그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분야에 특화된 보통 이런 규칙이라든가 관습 같은 거라면은 정관은 대체로 사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통은 천간에 이렇게 정관을 딱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신용이 있다, 신뢰가 있다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해요. 뭐 특별히 뭐 정관을 깨트리는 뭐 상관이나 식상 같은 게 없는 거니까 사주가 전체적으로 관인상생으로 잘 돼 있으니까 상당히 신사적이다. 정관이니까 FM이다. 허튼 짓 안 한다. 뭐 불법 탈법, 뭐 서류 위조, 뭐 이런 거 안 하고 FM 이런. 근데 이게 정관이 사회궁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궁에 있으면 어떤 자신의 관리, 누가 감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날 스스로 관리 통제하여 내 방침은 난 절대로 이런 거 불법 탈법 안 하고 저는 요거 원칙대로 합니다. 다 영수증 끊어드릴게요. 다 요거 장부에 기재합시다. 그래도 가격 좀 바꾸면 너도 나도 세금 좀 아낄 수 있잖아. 아닙니다. 전 FM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 정관을 시주해 가지고 있으면 자기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다. 오히려 사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 정관은 또 어디서 올라온 거냐면은 일지에서 올라온 거죠. 이게 나의 가치관이 확고하다. 뭐 여기서 올라오거나 여기서 올라온 게 아니라. 다음에 시주의 정관을 가지고 있고 사회궁의 관성이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사회적 조직 직장에 충성을 해서 오래 붙어 있는 나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퇴직할래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냥 내 돈벌이 이게 일지의 재성이면 내 사업이지 내 사업. 내 사업 하려고 내 사업체 하나 세웠어요.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사회의 진토나 무토하고는 좀 다른 자기만의 아이디어나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축토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중적 생각을 모르는 거야. 이 사주는 사회의 보편적인 마인드나 생각도 있지만 자기만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축인 암합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축인 암합은 이 축토와 인목의 관계가 복합적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축토는 내 인목의 재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도 되면서 수생목도 돼요. 그래서 이 인목은 계속해서 수생목을 받고 자라는 돈이 되는 거야. 결국 나는 문서를 다루는 편인 문서에다가 내 돈을 쳐 올려가지고 편인 재화를 하여 편인 문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하여 아이디어 기획, 문서 교환, 그 다음에 편인 문서 살리기, 좀 저렴할 때 사놓고 비쌀 때 팔기. 그래서 요즘에 이런 편인 재화 사주들은 재테크를 꽤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사주는 계획서지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할 것이다야.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보죠.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이 운동을 잘해서 헬스클럽을 다니는 걸까?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헬스클럽을 다니는 걸까? 둘 다예요. 맞아요. 둘 다. 그러면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운동을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다니는 사람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나도 못하는데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운동한 지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운동한 지 한 1년 된 사람도 있고 운동한 지 10년 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의 재성, 편인 재화가 잘 돼 있으면은 편인 재화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고 편인 재화를 잘하려고 온 영혼이다. 편인 재화를 많이 해보려고 온 영혼이다. 근데 이 영혼이 이걸 좀 전생론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러한 일을 이번 생에 처음 해보는 거라면 온갖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이제 이러면 이제 온갖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사주 명리를 보러 가면은 너 사주에 편인이 귀신이야. 너는 인성 다루는 일을 하지 말거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거는 사주 보고 한 게 그냥 결과를 보고 한 거죠. 그 사람이 자꾸 뭔가 문서 계약을 하고 남의 망한 사업을 인수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고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똑같은 동일 사주 자라고 해도 이런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헬스클럽 3군데를 끊었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못하니까 여기도 끊고 저기도 끊고 여기도 끊어가지고 헬스클럽을 3개 끊은 사람도 있다고. 결국 그거는 사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사주가 편인재화를 싫든 좋든 자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편인재화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일단 들어봐야 돼. 이 사주가 제가 주식해서 5번 망했고요. 저기 카지노 가가지고 또 날렸고요. 모도해도 날렸고 무슨 중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했다가 망했고요. 중고 재활용품 하다가 망했고요. 그러면 아이고 그게 당신의 천직이기는 한데 아직 당신이 그 일에 숙련되지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니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편인 재화의 원리에는 맞지만 안전하고 대체로 좀 그 테크트리가 낮은 거부터 하시오. 저는 이제 이럴 때 테크트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게임 용어예요. 그 게임할 때 이렇게 무슨 아이템을 얻으려면은 그 레벨을 높여가지고 그 따야 돼. 그 테크트리라 그러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높은 테크트리를 따려고 막 무모하게 저기 뭐 그 A급 그 보스한테 막 덤벼들었다가는 계속 깨지니까 처음에는 D급, 그 다음 C급, 그 다음 B급, 그 다음 A급 보스들을 차례로 도전을 해서 단계에 따라 올라가야 한다. 근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던 이분은 물론 20대, 30대에는 몇 번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뭐 한 5번 거래하면 그 중에 한 서너 번은 성공하고 한 번 정도 실패했다. 사실 이런 사주도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투자했다가 날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이런 재테크들이 부동산 재테크도 있을 수 있고 뭐 주식 재테크도 있을 수 있고 코인 테크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뭐 채권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뭐